위드팟 김광진 정주식의 시사정비서. 자, 자연스럽게 또 우리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 우리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본인 부고 기사 빼고는 어쨌든 다 좋은 기사다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도 보면 안철수, 뭐 배현진, 박종진, 이준석 당락에 별 의미가 없어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어그로를 끄니까 네. 얘기를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효과가 있는 건가?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막 좀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당사자들은 이게 기분이 어떨까? 나는 네. 그 생각했었어요. 아까 좀 지나간 이슈긴 하지만 손학규 대표가 네. 그런 생각은 좀 하겠다. 아, 나도 안 죽었네. 나도 기사에 이렇게 써주네. 내 등장이 이렇게 전 당이 관여되고 모든 사안의 이슈가 될 만큼 현안의 이슈다. 네. 사실 기사에 포털에 나와 있는 기사 검색량으로 보면 최재성 의원이 기사 몇 개나 나오겠어요. 거의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오겠지. 근데 손학규 대표 기사는 지난 일주일간 몇백 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훨씬 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보 같을까? 설마? 그런 의미에서 네. 보면 안철수 대표도 비슷한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조사상에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높게 나오는 것일 뿐이지 네. 실제 표심으로 가서는 지금 그때 그랬잖아요. 검색 뭐 이런 거 봐봐라. 내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높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속마음으로서는 그런 생각 갈 수 있겠죠. 박원순 시장이 내고 있는 사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그 대통령도 처음에 운명이란 책은 엄청나게 팔렸어요. 네. 엄청나게. 근데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그거에 반도 못 팔렸거든요. 운명이 2012년에 나온 책이고 그죠? 그 다음 책이 이번 대선 때 나온 2017년도에 나온 책. 근데 그건 책의 내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2012년도에는 문재인이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막 엄청 크니까 책이라도 읽어봐야 되는 건데 네. 한 4, 5년간 이미 다 사람들이 경험했고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아는데 굳이 책을 왜 읽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책을 안 사 읽는 거죠.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은 이미 박원순의 시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스타일일지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는 어떻게 시정을 이끌겠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이 정확하게 뭔가를 직접 해본 적은 거의 잘 없으니까. 그래서 관심도는 높을지 모르겠는데 그 관심도가 지지도와는 또 다른 측면이어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된다. 누가 그런 좀 통계를 한번 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출마할 때마다 내는 책 그것과 판매량 그 정치인들이 발행하는 그 책 판매량과 당선 혹은 뭐 득표율의 상관관계 이런 거 누가 논문 써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책 그 얼마나 파셨어요, 의원님? 저요? 네. 저는 2세 찍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때는 출판기념회가 용인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출판기념회용 책으로 이제 찍었었던 적은 있고. 돈 많이 버셨나요? 출판 기념회 때? 별로 못 벌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 구태인 그렇죠. 거죠. 출판기념회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네. 지금은 이제 없어진 그 구악이 됐지만 그때는 존재하던 이제 관행으로 존재하던 구악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힘 있는 의원과 힘 있는 상임위에 이제 돈들이 몰리고 그러지 않은 상임위는 그냥 본전치기 하는 거죠. 근데 이 본전치기라도 안 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다 의원들이 출판 기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3번 정도 해요. 상임위를 전반기 하반기 하니까 전반기 상임위에서 한번 하고
후반기 상임위에서 한번 하고 음. 그다음 다음에 이제 총선 출마하면서 똑같은 책을요? 아니요 이제 다른 책을? 다른 책을 쓰죠. 예를 들면 저는 국방에 했으니까 군 관련한 책을 네. 예를 들면 한 번 쓰고 하반기에는 뭐 다른 상임위를 가면 그 관련한 걸 쓰고 세 번째는 이제 4년을 평가하면서 뭐 하나를 쓰는 거죠. 누가 읽든 말든 한 번씩만 한다 치더라도 우리 당 의원이 130명이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가면 그래도 출판기념회도 약간 상부상조처럼 10만 그렇죠. 원 정도씩은 해요. 그러면 10만 원을 130명을 주면 얼마예요? 1,300만 그렇네요. 원이에요. 네. 아무도 안 알아주는 돈 1,300만 원 없어져. 어. 근데 그것도 우리 당 의원만 하냐? 하다 보면 여야 의원 중에 좀 관계되는 의원도 있고 상임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다 보면 한 150명에서 한 200명 가까이는 챙겨져요. 네. 그럼 2천만 원이에요. 세 번 상대가 하면 6천만 원이에요. 오, 돈 벌기 쉽네. 오. 그러니까 내가 네. 쓰는 돈이. 아, 그러니까 그죠? 누군가 받을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출판 개념을 안 하면 그 결혼 안 하고 그냥 그렇네. 늙으면 내 경조사비만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억울해서 하겠네요. 편집장님도 40 될 때까지 결혼 못 하면 그냥 비혼 선언하고 축의금만 받으세요. 아, 비혼식 그거 비혼식.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예. 내가 그동안 뿌린 돈은 빨리 돌려주라. 그러니까 그거 억울하네요, 갑자기. 여튼 그렇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를 왜 했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 안철수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안철수 대표, 이거 출판 기념 말고 안철수 대표가 제 결혼식 때 네. 그 당 대표였어요. 네. 안철수 김한길 공동 대표 시절이었거든요. 진짜 암울하던 시기에 네. 결혼하셨네. 그때였는데 당 대표니까 그래도 좀 넉넉하게 축의금을 했겠지. 이렇게 얼마 이거 궁금하다 이거. 네. 이재호 의원보다 안 했다니까. 이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네. 이재호 의원 있잖아요. 이재호 의원보다 그때 이재호 의원이 나랑 상임위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근데 동료 의원이라고 해준 그 타당의 의원보다 안철수 대표가 축의금을 더 조금 했어. 생각보다 얄뜰하네. 아, 그래서 그렇게 안철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까는 건가요? 여튼 그랬답니다. 아무튼 이미지랑 다르지가 않아 이 사람은. 쪼잔해. 그렇군요. 서울시장 이슈인데 네. 뭐 이것도 똑같아요. 당락의 여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근데 최근 들어서 한 이슈가 좀 생겼어요. 맞아요. 둘이서 박원순 후보를 제외한 그 2, 3위 후보들 간에 이거 단일화 누가 냄새를 2위건 누가 3위입니까? 아, 그거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 잘 모르.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 이 사람들이 좀 뭐 단일화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냄새를 좀 풍겨서 과연 좀 가능할까? 뭐 이런. 했더니 홍준표 대표는 당 대 당 차원으로서는 못하겠지만 후보 간에 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말 너무 웃긴 것 같아. 일단 진짜. 길은 열어줬어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24일 오늘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을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든 1등 공신이었으나 7년이 지나니 박 시장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박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생각이 나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냄새를 풍기는 거죠. 풍겨요. 근데 웃긴 게 그 단일화의 전제 조건이 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의지를 밝혀라. 맞아. 그러니까 그 내가 적임자다 이런 말 뭐 돌려서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근데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뭐 완전히 뭐 벗어나야 될 가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예를 들면 정의당도 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자체로서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는 거니까.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십자가 밟기처럼 이거를 해봐라 이렇게 제시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 박정희에 대한 뭐 찬양이나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라 뭐 그런다거나 하면은 안철수가 받기 어려울 텐데 좀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이 얘기를 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절반이 넘는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하나의 야권 후보를 바라는 마음을 이해한다라고까지만 얘기했어요. 뒷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이제 좀 뒤에 얘기를 하겠죠. 이게 약간 썸을 타는 듯한? 썸을 타는데 썸도 이제 선거는 시간의 싸움이니까 그렇죠. 일단 24일, 25일까지가
후보 등록 마감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녹음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내일까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네. 물론 그 이후에도 돼요. 그리고 이제 25일까지가 1차 기간이고 네. 2차 기간으로 치면 우리 선거법상에 보면 후보 등록 마감을 하고 이틀 후에 투표 용지를 인쇄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7일까지가 또 이제 두 번째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6월 7일 날이 사전 투표가 네.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세 번째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음. 물론 그 최종적으로는 투표 전날까지도 해도 돼요. 네. 그 한 명이 드롭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잃게 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죠. 분석해 보자면 25일까지 일단 결정하고 나면 네. 돈이 안 듭니다. 25일이 딱 26일 00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 벽보, 포스터, 그다음 유세차 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은 드롭할 상황인데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일화하기 그렇죠? 전까지는 나 유세 시작 안 할까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그 문제가 발생하고 게다가 지난번에 그 광명교육감 때 선거비 보전 문제 막 이런 게 약간 문제가 된 적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 드롭한 후보한테. 네. 그래서 이게 법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걸 지원할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당해야 돼. 떨어지고도 돈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27일 날 투표 용지가 인쇄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후보에 찍히는 거죠. 네. 유권자들에게는 나와요. 물론 벽보에는 붙여서 이 사람은 사퇴했습니다라고 나오지만 그래도 투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전 투표인데 요즘은 본선거의 거의 30% 가까이를 사전 투표 때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율의 30%가 작용되고 이 지방자치 선거는 실제 투표율 자체가 50% 정도대에 머물기 때문에 맥시멈 60%대여서 물론 이제 총선에 대비해서 30%까지 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 이상이 나와버리면 거의 반 정도가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드롭을 한다. 그러면 그때 찍었던 투표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효과 면에서 봐도 빨리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했다는 걸 공표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그 유권자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나서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그러고 보면 이들한테 지금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촉박하다. 촉박하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어려운 점으로 치면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가 한 명이기 때문에 합쳐지면 끝나요. 응? 근데 여기는 그 밑에 그 당의 구청장 선거, 구의원 그렇죠. 선거, 시의원 선거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보스가 드롭해버린다고 해서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구의원 선거도 같이 단일화할 거냐, 시의원 선거도 단일화할 거냐, 구청장도 포기해줄 거냐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거가 완전 꼬이게 되는 오락가락의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겠네요. 크게는 단일화의 협상은 사실은 내가 드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속마음이 일시 지금 이 단일화라고 하는 얘기를 꺼낼까?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상황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다. 그 승패는 달린 거다. 이 상황으로 와야 되는데 나로 하는 단일화는 내가 동의한다. 지금 이 생각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속마음은 뭐 알 수가 없으나 근데 그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당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선거고 꼭 이겨야 할 진짜 요충지다라고 판단했으면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개인 간에 알아서 해라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어떻게 자기 당에서 공천을 한 그 후보를 그것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선거잖아요.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시장 후보 보고 뭐 니들끼리 개인끼리 뭐 할 수 있으면 해라.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거는 충분히 의미성 있는 얘기인 것 어떤 같아요. 의미인가요? 당 대표로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당대당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당이 이 당을 여기를 포기해 줄 테니
경기지사는 뭐 혹은 제주도는 뭐 어디는 이렇게 하는 걸로 조정할 때는 당대당의 논의가 네.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논의는 안 할 거다. 그러니 이 지역 안에서 알아서 지지고 복구를 해보는 것은 용인하겠다라고 터주는 거는 네. 홍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열어준 거라고 보여져요. 그 얘기는 지금 바른미래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 더 당세가 좋으니까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할 필요 없어라고 선언을 한 거니까. 이게 아까 그 다른 선거랑 연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서울시 그 라인업을 보면 김문수, 배현진, 강현재 이렇게 라인업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최재성, 김성환 이렇게 나왔고 저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이준석, 손학규 혹은 박종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고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라인업이 그렇게 뭐 정말 좀 뭐라 그러게 너무 빈약해 보여. 김문수 그래도 김문수는 좀 네임드라고 치고 배현진, 강현재는 이거 그냥 버리는 카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서 이게 진지하게 좀 선거에 임하고 있나라는 좀 의구심도 들거든요. 진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뭐 서울시장 얘기 여러 차례 우리가 뭐 그 여론조사 가지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오늘은 짧게 해보고요. 네. 옆에 붙어있는 경기지사 선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뭔 일인가 했더니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검색하는 이유가. 맞아요. 보통 자유한국당 홈페이지가 진짜 인기 없는 홈페이지인데 그죠. 오늘 접속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갔어요. 홈페이지에 굉장히 핫한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고요. 핫하다고 표현하면 좀 누군가한테 좀 미안하기도 한데 이재명 시장의 그 소위 욕설 영상인가요? 그게 그 지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그 음성 파일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자유한국당이 후보자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들면서 거기에 첫 번째 후보로 이재명 시장 지사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6대 의혹 뭐 이런 걸 이제 제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욕설과 관련한 녹음 파일을 공개한 거고 시민들이 듣고 평가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업로드 하니까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뭐라 그래요? 후보는 뭐 이거 뭐 법적 조치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했죠. 이게 뭐 내용의 진위 여부나 이런 것을 우리가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지윤이는 맞죠.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영상 그 뭐 욕설 그 행위는 맞는데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제 또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을 하실 텐데 그게 선거에 당락을 미칠 만큼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상대 후보가 만약에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바르고 올곧은 이미지의 후보였다면 이게 약간 판세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대 후보인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가 그런 이미지인가? 를 생각해보면 특히나 가족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미미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 당락의 여부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들어요? 저는 어쨌든 전해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해철 캠프에 있었고 이재명 시장보다는 그래도 전해철이 더 낫다 이 주장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쳤던 사람인데 결국 제가 밀던 후보는 떨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또 당인이니까 우리 당의 공천을 받은 이 사람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쨌든 이재명 시장이 자유한국당의 후보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에 나가서 그래도 이재명이 훨씬 낫다. 뭐 아까 우리 팬츠맨 말한 것처럼 남경필이 무슨 가족사 얘기를 할 만한 걸 감이 되냐. 이제 뭐 이렇게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방송을 보고 우리 지지자 중에서 이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이 또 다수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을 커버해 주냐. 나쁜 놈인데. 아유, 그래서
어째야 될지 이래 욕 먹고 저래 욕 먹고. 네. 어차피 욕 드실 거 그냥 뭐 본인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거기서. 아니 근데 저는 남경필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개인으로서도 그렇지만 그 당으로서 출마한 자유한국당의 후보인 남경필이라고 하는 게 복합적인 거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의 지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동의 정책도 그렇고 뭐 기타 아무리 그 당에서 진보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해도 네. 그 스펙트럼의 끝이 그렇죠. 가장 나쁜 우리 당의 후보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막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힘들어요. 막 네. 진짜 막 이런저런 트위터에도 뭐 이러저러 막 날리고. 근데 이게 유권자들은 저는 그 이런 욕설 영상이나 이런 이게 뭐 공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다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의 또 성품이나 뭐 이런 뭐 품성 같은 것도 뭐 유권자들한테는 뭐 선택의 기준일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렇죠? 네. 이거를 자유한국당 그 상대 정당에서 그걸 검증한답시고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이 행위는 좀 아닌 것 같아. 예전에 전교조 그 명단 공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누구였죠? 하여튼 그분이 자기 홈페이지에 명단 올려서 벌금 막 몇 억인가 받은 적이 있잖아요. 하루에 얼마씩이다 뭐 이렇게 재판 나와가지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일일 50만 원씩 일단 재판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신문사는 훨씬 더 악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추가돼서 이걸 공표하는 모든 사람이 50만 원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여튼 공개하면 일일 5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일단 있단 말이에요. 재판의 선 재판이.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우리는 사실 그동안 평가할 때 돈 문제 때문에 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선거 기간 해봐야 한 30일이니까 50만 원씩 낸다고 해도 그런 계산까지 하고 돈 사실 뭐 그렇게 안 된다 판단하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돈 문제를 넘어서서. 요즘 이재명 시장은 좀 상대 당에서도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또 당 안에서도 좀 공격을 좀 받고 있죠. 말씀하신 처럼 그 경선 기간에 좀 앙금이라고 할까요? 그 경선 상대 후보, 특히 그 전해철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분들 중에 일부가 이재명 시장 우리 당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 라면서 뭐 그런 내용의 신문 광고를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경향신문에 그걸 또 광고를 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최근에는 해경군 김 씨는 누구냐며 이재명 성남시장을 그 비토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당 지도부에 또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 이런 사람은 우리 그 당의 그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좀 어필했다고 하는데 이거 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그 내용이 나온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썼는데 그 단독의 제목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친문 인사들 여 지도부에 이재명 비토 서명 자료집 보내. 물론 이제 그냥 뜯어보면 맞는 말일 것 같은데 우리가 용어로서 친문 인사라고 하면 훨씬 더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게끔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는 삼철이라든가 뭐 김경수 의원이라든가 뭐 아니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이야 친문 인사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기사 내용으로 보면 인터넷 커뮤니티의 SNS상에서 일부 당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사에는 썼어요. 그러니까 평당원인 거죠. 물론 평당원이 높냐 낮냐 이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가 기사라고 하는 걸 상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에 그게 있는 건데 SNS에서 평당원들 권리당원들이 모아서 물론 13,700명 정도나 했으니까 많은 뜻이 모이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친문 인사들이 이렇게 지도부에 보냈다라고 제목을 쓰는 것은
이건 의도된 오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보통 우리가 인사라는 말을 쓸 때 뭐 친문 인사 아니면 뭐 고위급 인사 이런 말을 쓸 때 공신력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근데 이 같은 인사라는 말이 그냥 구어체로 쓸 때는 에이 못난 인사야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그 지금 용례를 섞어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의도적인 좀 왜곡을 하는 거죠. 왜곡이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제목만 보면 저는 아까 내용만 읽었거든요. 근데 제목을 보면 친문 인사들이 의원들이 연서명 해가지고 보낸 네. 것 같잖아요. 진짜 지도부에 무슨, 항의하기 위해서. 무슨 뭐 김경수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진짜 연판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그 좀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보냈다고 하네요. 요즘 조선일보의 이 왜곡이 너무 좀 과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이슈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근 들어 그 1만 불 취재비 같은 경우 이거는 진짜 신문사의 전속 자체가 어려울 만큼의 오버인데 더 나쁜 건 사실 하다 보면 오버 낼 수 있죠. 네. 오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의도된 오버라면 정말 나쁜 거지만 취재를 하다 보면 취재원이 제대로 안 알려줘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내가 크로스 체크를 못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되다가 결론적으로는 바뀌어서 네. 내가 취재하는 과정에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1만 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번에 이제 풍계리에 가는 언론사들에게 우리도 그렇고 외국 언론사에게도 그렇고 1만 불씩 네.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북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막 했었는데 결국은 하고 보니까 그런 돈도 요구한 적도 없고 실제로 그만큼 들지도 않았어요. 우리 언론사도 갔는데 근데 더 나쁜 건 지금 사과 방송도 안 하잖아요. 본인들은 충분히 충실하게 취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외신으로부터 받아 쓴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기를 그렇고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충실하게 취재한 그러니까 프로라면 그 과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결과가 틀렸으면 그냥 틀렸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오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태도가 정말 좀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 취재원이 잘못 알려준 것 같다. 왜냐면 이거는 진행 중인 게 아니라 결과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오버라고 하는 걸로 끝났어. 그러면 사과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왜 제재를 안 받죠? 난 이게 아마 저희가 예전에 그런 오보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 제가 쓴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 어버이 연합 있잖아요. 어버이 연합이 예전에 가스통 시위를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어요. 근데 한 거 같죠? 어버이 연합이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거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엽제 전후회가 그 가스통 시위를 한 전력이 있는데 그 단체를 제가 혼동을 하고 그 잘못 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버이 연합하면 가스통 이미지가 딱 떴어.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좀 왜곡된 통념이었는데 이것도 확증 편향인 거죠. 저 나쁜 놈. 그러니까 박근혜 관련해서도 비슷한 오보를 낸 적이 있는데 진짜 박근혜가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짓을.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건 박근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의원이 했던 일인데 이런 종류의 확증 편향을 조선일보도 아마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그 기자가 이런 내용을 발제했을 때는 그걸 보고 북한 맞아. 북한 원래 저런 거 뭐 뒷돈 요구하고 그런 애들이니까 분명히 있었을 법한 일이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그게 드러났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근데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의로 받아들일 사람 드리고 말 사람 말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었던 사실인데. 이거는 무슨 징계가 딱 있어야 될 텐데 누가 신고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럼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 저는 진짜 정치하면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요즘 이제 밝혀진 걸로 보면 막 무슨 국정원에 돈도 받고 막 뭐 해가지고 하긴 하지만 어버이 연합이나 뭐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무슨 활빈단이니 뭐니 막 별의별 단체가 많아요. 그런 단체들이 막 고발한다고요. 의원들도 그렇고 뭐 다. 근데 우리 쪽 진영에서는 막 그런 걸로 막 고발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진짜 내가 계속 다 고발해버릴까 막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
좀 제일 쉬운 방법은 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사자랑 그 상대 그 문제를 일으킨 언론 그 근데 네.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는 나에 대해서 잘못된 기사를 썼다라고 그렇죠. 할 때는 되는데 저거는 그러니까 방통에 신고할 수는 있는데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 제도에 대해서도 그 뭐죠? 우리 그 성폭행 이런 것은 당사자만 고발할 수 있다. 이거 뭐라 그래요? 친고죄? 친고죄. 그러니까 친고죄처럼 방송 이것도 시청자도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신고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신고를 하면 요게 처벌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 게 지금도 우리가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충실히 취재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마 법정에 가서도 언론의 자유의 영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만약에 언론사들이 그 오보를 낼 그 가능성 때문에 위축이 돼서 충분히 취재를 하지 못했을 때 그게 뭐 언론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또 해석이 있어서 아니 틀린 건 사과하라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돈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막 뭐라 그랬어. 석고대절하라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취재했는데 성실하게 취재했는데 우리의 취재가 틀렸다. 이걸 인정하라는 건데 그건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좀 쓸데없는 곤조 같아. 아니면은 저 그 조선일보의 애독자들 자유한국당의 그 열렬한 그 지지층은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그 사람들도 이거 분명히 북한이 그랬을 거야. 니들이 얘기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기사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다른 기사들도 받아서 쓰게 되고 네. 하잖아요. 아니 저도 기사를 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그 일반부라 그러니까 그래 그 중국에서 비행기도 태워주고 비행기 값 있고 왕복 비행기 값에 그 취재하고 며칠간 그 취업하고 하면 만불은 들지.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로 변론하게 되더라고 내 스스로가. 응? 정당한 비용이다. 만불에 뭐 가도해 만불 낼 수 있지. 이제 왜냐면 그걸 약간 커버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나 봐요. 저도. 근데 오히려 좀 반대가 아닐까요? 만약에 비용을 누군가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에서 초청하는 건데 원래 기자들을 어디서 초청하면 초청 주관하는 그 단체나 조직에서 돈을 대줘야 되는 건데 좀 거꾸로 된 경우 그 말이 맞다면 좀 거꾸로 된 경우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초청이냐 아니면 승인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맞아요. 예를 들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대통령기 타고 미국에 간다. 네. 그 한미 대통령 간에 뭐 이것 때문에 순방으로 간다. 네. 그러면 비행값 다 낸단 말이에요. 전용기도 비행값 다 내요. 숙박비도 다 언론사에서 내고 그 청와대가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당연히 취재 가는데 자비로 뭐 자비 취재비 내야지. 근데 하여튼 사람만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변명하셨어요? 방송에서는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아직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계산해봤어요. 만불이니까 항공료 이렇게 계산하고 숙박비가 좀 비싸긴 할 것 같다. 근데 거기는 풍계리는 호텔이 없으니까 호텔 비쌀 거야. 막 이런 생각해가지고. 방송에서 그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큰일 났는데. 그 기자들이 트위터에 올린 거 보니까 재밌는 기사들이 있더라고. 제가 우리 방송하는 동안에 그 폐쇄했다고 하는 속보가 나오긴 하던데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정리되면 따로 얘기 드리고요. 제일 처음에 올라온 트위터 글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처음에는 외국인 기자들이 먼저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갔더니 한국인 기자들 출입증 다 만들어놨더라. 이제 그걸 트위터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긴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나오고 두 번째 올라온 그 외국인 그 CNN인가 하여튼 그 기자의 트위터를 보면 갑자기 음식 사진이 하나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터틀 그 튀김 해가지고 거북이 튀김이 나왔대요? 자라 튀김. 그래요? 한글로는 자라 튀기 이렇게 됐대. 튀기. 자라 튀기 터틀 그 우리 돈가스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커틀렛. 터틀 커틀렛. 그 음식이 진짜로 나왔다고요? 그렇게 나왔어. 그 음식이. 그래서 야 자라 튀김은 어떻게 먹는 건가?
황당한 그 상황을 봤어요. 맞아요. 그 한국인 기자들 그 명패가 다 자리에 배치돼 있더라. 그 얘기를 본 것 같아. 맞아요.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한 30분이 훌쩍 흘러가 뭔 얘기하는지 잘 버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편은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한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를 얘기하면 항상 뭔 얘기하는지 모르게 막 항상 흘러가. 좀 약간 혼이 좀 혼미해지면서 이상한 얘기를 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방송의 컨셉에 잘 맞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혼이 비정상화되는 방송. 정말 좀 뭔 얘기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예. 아무튼, 네. 하여튼 그렇게 오늘 방송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다음 편에서는요. 사실 국민들이 이제 지난주에 가장 분노하셨던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 염동열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의 불체포와 관련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색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얘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드팟